이제 우리 로렌츠 변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을 조금 수정했더니 로렌츠 변환이 나왔습니다. 로렌츠 변환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부 다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왜 특수상대성 이론을 연구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광속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광속은 불변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해결을 해야지 되겠죠.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로렌츠 변환이 광속은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유도된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알고 봤더니 속도 덧셈 법칙을 수정해야지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속도 덧셈 법칙 뭐였냐면 자,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VCA는 VCB 더하기 VBA. 이거 아주 적용하기 좋았죠. 근데 VCA 이렇게 쓴 첨자가 뭐였습니까? VBA는 뒤에 있는 A가 앞에 있는 A를 본 속도예요. 그래서 A가 본 C의 속도는 B가 본 C의 속도 더하기 A가 본 B의 속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은 A고 기차는 B고 그다음에 비행기는 C다라고 하면 뭐 이런 예를 들겠어요. A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는 그럼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 하면 어때요? BA죠. 이게 300 시속 300km라고 그러겠어요. 그다음에 지면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는 이건 VCA가 되겠죠. 이거 1200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기차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는 기차가 본 비행기의 속도가 뭘까? 여러분 속셈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보니까 월목에서 900이죠. 그 우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이 속도 덧셈 법칙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속도 덧셈 법칙인데 우리 VAB는 여기 안 주어졌네. VBA는 주어졌지만 근데 VAB하고 VBA하고는 아주 간단해. 이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A가 본 B의 속도와 B가 본 A의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00을 바로 뭘로 구했냐면 이 속도 덧셈 법칙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이 속도 덧셈 법칙이 광속에는 성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을 갈릴레이 변환으로 어떻게 유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속도 덧셈 법칙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갈릴레이 변환은 어때요? 똑같이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A 기준계, B 기준계 보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려면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이게 델타 X라고 한다면 델타 X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돼요. 왜? B 기준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작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T1일 때 갈릴레이 변환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T2일 때 갈릴레이 변환을 썼어요. 둘 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누면 델타 T로 나누면 각 좌표계에서 속도가 되죠. 그래서 좌변은 델타 T 프라임으로 우변은 델타 T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B 기준계에서 속도. 요거는 A 기준계에서 속도니까 B 기준계의 속도는 B에서 C 본 거, A 기준계에서 속도는 A에서 C 본 거, 그 다음에 요건 뭐였어요? A 기준계에 대한 B의 속도였죠. B 기준계의 속도.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그대로 쓰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은 요 놈에 대해서 한 거니까 VCA를 앞으로 갖고 가면 VCB 더하기 VBA 그래서 VCA는 CBBA 이렇게 딱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 어디서 하냐면 로렌츠 변환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로렌츠 변환식 요거 2개 되는 거 좀 외울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자, 식이 2개니까 처음 시간에서는 x1 프라임은 감마 x1 빼기 베타 ct1 그 다음에 ct1 프라임은 감마 ct1 빼기 베타 x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시간 여기 원자리 전부 2로만 한 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속도 덧셈 법칙 할 때는 2식에서 1식을 뺐죠. 그래서 2식에서 1식을 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앞에 식을 뒷식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식을 뒷식으로 나눌 것 같으면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를 좀 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 C가 있으니까 요 C 없애기 위해서 분모를 먼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모를 C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요건 아직도 속도의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델타 t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t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요거는 B 기준계의 속도, 요거는 A 기준계의 속도, 요것도 A 기준계의 속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다 써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다 써주면 바로 요거는 VCB고 요건 CA고 요건 VBA였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무엇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VCA는으로 뽑으려니까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리되나 봤더니 요걸 저기다 곱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기 곱했어요. 곱하고 나서 VCA로 뽑아줬어요. VCA를 이렇게 뽑아주면 여기 딱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눴으면 됐어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그러면 비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하고 비교하면 뭐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뭐만 차이 나냐면 요거만 차이 나. 요거만 없으면 우리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C제곱분의 VCB, VCBA니까 어때요? 이거 보통의 속도의 경우 거의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은 요거 하나만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광속 불변이 해결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뭐냐면 VBA는 0.3c라고 하겠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VBA. 요 기차의 속도는 0.3c다.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VCA는 C다. 지면에서 본 요놈의 속도가 이게 지금 광속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VCB는 얼마일까? 우리 그걸로 보면 저 갈릴레이 변환으로 볼 것 같으면 속도 덧셈 법칙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C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한 VCB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VCB는 하니까 여기 VCA, VAB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여기서 CB는 있고 뭐가 주어지냐면 BA하고 CA가 주어졌는데 이건 AB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BA 이렇게 썼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입했어요. 뭘 대입했냐면 C-0.3C.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니까 0.3 이렇게 됐죠.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C가 나왔죠. 그래서 VCA가 C면 VCB도 역시 C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광속 불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광속 불변이란 뭐였냐면 빛이 이상한 성질을 가져가지고 광속 불변이었던 게 아닌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었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이 근사 법칙이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속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이 아니라 다른 속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VBA는 0.5C다. 기차가 0.5C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VCA는 0.8C다. 비행기는 0.8C로 가고 있다. 그러면 VCB는 얼마일까? 기차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는 얼마일까?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우리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뭘 것 같아요? 0.3일 것 같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했어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5C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은 근사 법칙이었고 제대로 계산하면 전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주위의 속도에서는 어때요? 그 차이가 엄청 작죠. 둘 중에 하나라도 광속과 비슷해지면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광속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속도 덧셈 법칙이 이렇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광속은 항상 광속으로 달리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광속은 이렇게 속도 덧셈 법칙, 틀린 덧셈 법칙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그런 계기가 됐었죠. 자, 이렇게 로렌츠 변환을 가지고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고 끝나느냐? 놀랍게도 제대로 된 법칙을 찾아낼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르는지도 몰랐던 것까지 막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시간까지는 이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기까지는 또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